아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잠깐만요.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고 왔어요? 오늘도 법사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진입도 발언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도우 의원님 지금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현상이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현상이 그렇잖아요. 현상이 아니 법사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자 김 의원님. 아니 법사위에서 그렇게 하. 아니야 지금 저 김 의원님 이거는 김도우 의원님 여기서 예 지금 아니 김도우 의원님이야말로 법사위원장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보세요. 그럼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세요. 발언권 없고 얘기하고 자.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법 아니 저야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의원님 저 지금 이건태 의원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는 본인이 판단할 때 이제 의정 활동을 심히 제약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한 거고요. 그게 이제 법사위에서의 그 활용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것이 지금 법사위 운영하고는 딱 이게 이제 저희가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건태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도 그 나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국정감사 이제 오늘 끝나면 한번 저 우리 간사님들을 포함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의정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되는지를 한번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나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 있어서 저희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왔던 것들은 그동안 여야 간사 간에 다 합의해서 틀었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어디서 어떻게 합의하고 녹취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녹취라든지 개별적으로 저 길거리에 나가서 인터뷰했던 부분들은 한 번도 합의해서 튼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경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이거는 우리 원칙에 맞지 않으니 틀 수 없도록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사간의 합의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무시하셔 버리면은 우리 상임위 진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건태 의원님 그 부분들은 간사간의 합의를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논의를 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어디까지 허용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한번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라 이건태 의원님 문제 제기한 거는 이 간사 간의 합의가 아니고 지금 본인 마이크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자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저희 정보에 대해서 이게 이제 틀어줄 수 있는지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아니 공정하게 아니 그러니까 법과 아니지 그거 이제 지금 두 분이 반대를 했잖아요. 두 분이 반대해서 그래서 오늘 같은 저런 사례가 이건태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사례가 과연 우리 상임위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게 방법을. 예. 그런데 간사간 협의회에서 불가합니다. 이것도 그걸 알고 이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걸 무시를 하고 풀어버렸잖아요. 풀어놓고 뭐 저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자 이건태 의원님 뭐 하실 말 얘기 있으면 자 위원장님. 아니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지. 위원장님 이제 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예. 말씀이냐면 그렇죠. 그 간사 간의 협의는 회의 진행 절차에 관한 건데 이것은 국회의원의 근본적인 질의권, 발언권을 제약하는 겁니다. 제가 뭐 공동시설 빌린 게 아니잖아요. 제 발언 시간 내에 제 마이크를 가지고 발언하는데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이렇게까지나 제약을 하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이렇게 제약하는 것은 국회법의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으니까요. 논의를 해볼게요. 아니 지금은 어차피 안 됐잖아요. 이거 다 들리지도 않고. 예, 말씀하세요. 네. 영상을 트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해마다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 저도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야 간사 협의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건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본인 발언권 운운하시는데요. 본인의 목소리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작 하고 싶으면. 그런데 그걸 타인의 목소리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거를 다른 영상을 제3자의 입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 발언 전체를 막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여기 글자로 하시든지 본인 육성으로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권 제한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영상은 이제 여야가 합의가 돼서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안 트는 거로 합의가 됐는데 지금 이건태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은 합의된 영상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수석님 다른 위원회 사례하고 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 계속 묻겠습니다. 아까 제 들려드린 그 녹음이 뭐냐면 이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과 이 조합의 조합장 간의 대화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봉관 회장이 조합원 돈 얼마 넣었습니까? 조합원이 저 1억 넣었습니다. 이봉관 회장이 1억이 돈입니까? 우리는 몇백억을 넣었어요. 몇백억을. 그 조합원이 회장님은 1억이 돈이 아니겠지만 우리한테는 1억이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취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이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지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봉관 회장은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천만 원이 사실상 조합원의 피 같은 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의원님. 그 정부는 이제 이 지주택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부처 합동으로 전수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618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445개 조합의 실태 점검을 완료했는데 그중에 287개 조합에서 위반이 발생했고 형사고발 89건을 포함해서 716건이 적발됐습니다. 자그마치 위반율이 64.5%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95% 소유권 요건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본래 취지와 정반대로 알박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정이 좀 필요하고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정돼야 되고 사전 승인제라든지 광고 시민제 지금 전 범부처에서 가동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더해서 피해 구제 TF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는 거의 폐지 수준으로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게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좀 엄격하게 논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실태 조사를 하면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용인 보평은 이 서희건설의 부사장이 조합장한테 13억 7,500만 원 뒷돈을 건네고 물가 상승분보다 훨씬 많은 385억 원을 증액시키겠다는 게 공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조합장과 부사장이 배임을 했다면 이 배임에서 올라간 금액만큼은 다시 조합이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아는 법률 지식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주택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고 그 중심에 서희건설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각별한 그 관심을 가지고 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장관께서 여러 차례, 수차례 가덕도 신공항 정상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지금 현대건설이 발을 뺀 지 지금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기에 제가 오전에 네. 안 되겠다 싶어서 문서화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예? 네, 문서화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니까 간략하게 8줄, 9줄짜리 이게 지금 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그냥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의원님, 누구나 다 알고 예. 있는 기술검토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다 취합해갖고 신속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 의원님,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려도 자, 되겠습니까?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 일단 자료는 그 현재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주요 뼈대를 정리한 거고요. 다만 이것 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제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대로 또 관계 부처는 관계 부처대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견을 충분히 조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현재 저희 국토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견을 조정하는 게 속도를 내는데 자칫 속도를 너무 낼 경우에는 마찰과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 의원님께서 잘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시고 그때 그 질의 과정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자, 장관님. 네, 그렇게 장관님께서 지지부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와중에 민주당 내에서도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부산 경남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신속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장관님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장관님, 네, 제가 귀를 의심했던 풍문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인사청문회 당시에 장관님께서도 자인을 했다시피 내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1차관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을 또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관과에 떠도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내가 아는 게 뭐 있냐?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없는데요. 정말 없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데 대해서는 장관님도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의원님, 예? 그 제가 자, 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할게요. 싶은데요. 제가 질의할게요. 예, 그런 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예. 자,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아. 그 자평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주무장관이? 아니, 그러니까
자, 무슨 의미로 알겠습니다. 얘기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100일 기자회견하고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의 자평에 대해서 한 달이 지나도 장관이 이걸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질문이 좀 정확한 문제, 좀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 제가 상당히 대통령 겸손한 의견을 표현일 수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잖아요. 저는. 네.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 잘한 것 같아. 대통령 스스로 자평했다. 장관은 동의하냐? 이게 뭐가 질문이 뭐합니까? 네? 예, 뭐 제가 이해한 대로 답을 하자면 저는 대통령 생각에 많이 생각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난이 없었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난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비난이 없다고 자평을 하고 장관은 여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원님 여기가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비난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비난이 하나도 없었을 때 쓰는 표현인지 아니면 비난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표현인지 이런 표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 자, 그래요. 네. 그래요. 오죽했으면 한 번 속으면 실수, 두 번 속으면 바보, 세 번 속으면 공범, 문재인 정부 시즌2. 이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 국민들이 나오는 이야기, 장관이 모를 리 없을 것이고요. 자, 잘 된 것 같아 자평했다? 그렇죠. 627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 내놨죠. 예? 네. 잘 됐습니까? 네, 저는 상당 부분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두 달 반 만에 9월 7일 날은 공급 대책을 내놔요. 예? 수요 억제책이 잘 됐는데 공급 대책을 왜 내놓죠?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 집권한 직후에 부동산이 굉장히 뛰고 있는 조건에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을 자, 저는 6월 27일 발표했다고 생각하고 자, 언론 있습니다. 보도에 하면은 이번 주에 또 추가 대책 낸다는데 맞나요? 지금 추가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한간에는 보유세 강화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확대라든지 또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데요. 소문에는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마추어 정부, 예? 전문성 없는 장차관, 예? 6월 27일 날은 수요억제책, 9월 7일 날은 공급 확대책, 예? 또 한 달 만에 또 수요억제책, 규제책. 이게 아마추어 아닙니까? 근데 잘 됐다는 자평을 한다고요? 자, 보십시다. 자,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물어볼게요. 왜 공공주도 공급 대책이죠? 공공주도 그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은 민간주도의 공급 대책은 실제 시장 상황, 그다음에 자재비 이런 굉장히 물가적 요소 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실제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대부분 주택을 짓거나 건설하는데 취소해버리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실제 그러면 현재 25년, 26년 자, 공급 그러면 절벽이 이루어질 그러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LH 주도로 공급 체제를 확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아니, 민간 정비 투트랙을 사업, 하겠다는 민간 정비 겁니다. 사업 차치하고 LH 주도로 공급 대책을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시공은 누가 합니까? 시공은 그 현재 민간 일반 참여를 민간 해서 건설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못 내놓는 상황에서 부채 덩어리 있는 LH 목덜미를 잡고 너가 책임하에 만들어내라 이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데 현장을 가면 LH도 책임을 져야 되고 민간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등 민간 건설이 안 들어와요. 예? 들어온다 하더라도 LH만 죽어나는 거예요. 예? 토지 매각도 못하지. 예? 분양이 안 되면 LH 빚더미로 그대로 앉지. 불가능한 것을 공급 대책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잘된 정책이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근 의원님. 누구? 김백겸 청년? 알겠습니다. 윤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면 싱크홀이 걱정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최근 5년간 집안 침하 발생 건수가 총 867건입니다. 해마다 173건의 집안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국토부가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집안 침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자체 요청으로 시행한 안전점검에서 지하 공동이 총 809건이 발견되어서 지자체 조치를 요구했는데 조치가 확인된 곳은 416곳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점검을 통해서 지하 공동을 확인해도 지자체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전점검의 의미가 없겠죠. 네, 예, 맞습니다. 이유를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에 물어봤더니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자체의 일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지난 4월에.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국토부가 지자체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행 법령에 의해서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장관님 이게 뭔가요? 권한이 없다고 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냈더니 이제 와서 현행법에서 가능하니까 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됩니까? 현행법으로 지하 공동에 대한 지자체의 조치 이행과 그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게 확실한지 확실하다면 왜 법적 근거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권한이 없다고 했다가 또 권한이 있다고 했다가 네. 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 좀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저희가 관련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 검토 의견도 다 갖고 있는데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보니까 결국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핑퐁 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장관님이 예. 각별히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국토부가 관리감독권에서 사실상 손을 놔버리고 지자체는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난 2021년에 광주에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PPT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다들 아실 텐데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7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서 17명이 사상 돌아가시거나 상해를 입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때도 재개발 현장의 해체 건물 붕괴 사건 당시에 법령상에 철거 현장 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지자체에 이관돼 있었거든요. 국토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관리 감독권만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당시에도 법령에 의하면 건물 해체 공사 감리는 상주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7명이 죽고 다친 사고가 난 후에야 건물 철거 시에는 지자체가 건축이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을 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해체 시에 철거 현장의 감리를 상주시키도록 해서 국토부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법 개정을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국토부가 내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안 침하도 문제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건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법을 고쳐서 대처를 할 건지를 분명히 좀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제가 법 개정에서 발의한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집안 침하 문제가 있거나 집안 침하 문제가 다발성으로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조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요. 중앙정부가 개입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식으로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적극 동의하겠고요. 예. 제 의원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저희 국토부에 정리된 의견에 대해서 예, 예. 그 의원님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현재 여러 가지 그 지자체 평가 지표라든가 이런데 행안부라든가 예. 또 하수관거 그 예, 알겠습니다. 누수 조사 이런 거기까지만.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지하 공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국토부가 제작 중인 지하 공간 통합지도 내용이 너무 허술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싱크홀 발생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서 확률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미국과 일본의 지도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 시설물 정보만 주고 있습니다. 자체 위험 분석 서비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장관님 보시기에도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예,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 공간 통합 지도는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재명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싱크홀은 자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의 사고입니다. 장관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어떻게 하면 더 충실히 제작할 것인지, 예.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추후 사업 실행 계획 등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서 종감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장관님께 자동차 급발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청역 급발진 사고 이후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취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보험료 인하 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유를 알아보니까 보험료 할인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1,000건 이상의 표본이 있어서 1년 이상의 사고율, 사고 심도 등 사고 관련 통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국토부가 155건밖에 공유를 못했어요. 네, 네. 국토부에 물어보겠습니다. 해당 법원이 작년 11월 달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표본 확보를 해주지 못해서 민간 보험사들이 관련된 상품을 설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장관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님께서 직접 표본 확보 계획을 챙기셔서 보험업계가 관련 상품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시고 금융감독원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올해 안에 상품이 좀 출시가 됩니다. 예, 예. 국회에서 아무리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면 뭐합니까? 네. 그 법안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보험 상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토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표본 제공 이거 자체가 좀 안 돼서 1년 가까이 지금 네. 이거 너무 늦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좀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제 곧 예.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 6억에서 더 낮아집니까?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직 뭐 정리된 내용이 이번 주엔 발표하시나요? 현재 목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제 지역은 늘어납니까? 일단 그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세 대출에 DSR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일단 그 국토부 장관이 금융 문제는 금융위, 그다음에 세제 문제는 기재부가 주요 부처 그 중앙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알겠습니다. 금융과 세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세 분이 함께 네. 모여서 늘 발표를 하셨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 보유세는 올립니까? 그러니까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안엔 포함되나요? 그건 약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무주택자분들이 사실 그동안의 정부 대책 때문에 많이 상심을 하셨었는데요. 장관님 이번에 수요 억제 대책이라고 오전에 말씀하셨던 6.27 대책으로 서울의 11개 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 모두 돌파한 거 아시죠? 네, 아시는 걸로 아셔야 되고요. 네네. 근데요, 이게 수혜자가 정작 따로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 중에 서울 수도권에 사는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 20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집값 상승 내역인데요.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평균 1.6억이 올랐습니다. 민정수석 5억, 경제안보 비서관 3.8억, 부동산 정책 컨트롤하는 국토교통비서관 3억, 민정비서관 3억, 정책실장 2.5억, 산업정책비서관 2.2억이요.
1.6억이면 말이죠.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국민 소득을 보면 1년 내내 땀 흘려서 버는 평균 소득의 3배를 불과 석 달 만에 달성을 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지만 정작 서민들, 집 없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대통령 측근분들은 재테크에 성공을 한 거죠. 투기 세력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투기 세력처럼 집값이 오른 분들은 용산에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평소에 불로소득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결국 측근들이 불로소득을 거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자 모여서 자아 비판 대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요, 의원님, 지금 6월 초에 저희가 집권했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 보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한두 달 새에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책을 지금 거의 한 달여에 한 번 꼴라고 계세요. 문재인 정부 때 기록이 28회 정도 되는데 이러다가 기록 경신하게 됩니다. 장관님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성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기에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집값이 조사가 됐는데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장관님 여쭤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롭게 주택 취득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못 사는 걸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고 있습니다.